안녕하세요. 저는 돌싱녀로 돌아온 30대 초반의 지방 사는 여성이에요.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말, 혹시 그 말에 공감하신 분이 여기 있으실까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 말은 뼈아픈 이혼의 기억이기도 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저에게는 참 아픈 말이기도 해요. 저의 결혼을 아버지가 무척 반대하셨거든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로 친구들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제조업 종사자였고 저는 네일샵을 운영 중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미용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 때문에 대학교 진학은 포기했었어요. 남편은 대학교는 나왔고요. 처음에 남편을 저희 친정집에 데려갔을 때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던 아버지는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저에게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만 하라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고 상냥하고 사근사근하게 저를 대해주는 그 모습에 헤어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은 제가 밀어붙여서 결혼에 성공하게 됐어요.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들 처음 결혼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된다라고 쓸데없이 비장하게 생각했는데 정말 불과 3년 만에 헤어지게 될 줄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죠. 친구들은 저희 신혼집에 대해서도 듣고는 이혼 후에 그때부터가 문제였다고 말하곤 했어요. 왜냐면 저희의 신혼집은 제가 살던 집의 전세금에 남편이 1,000만 원을 보태서 산 작은 아파트였거든요. 남편은 딱 1,000만 원을 보태줬고 대신 제 지분이 크다는 걸 감안해서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단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됐던 콩깍지가 심하게 씌인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결혼 전 남편 본가에 갔을 때 시댁 부모님이 잘 사는 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는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정말 그때는 모든 걸 다 퍼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니 사람이 달라지더군요. 그것도 180도로 확 말이죠. 남편이 달라졌다는 걸 확실하게 느낀 건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뭐든 첫 번째라는 건 무척 특별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특별한 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무척 바쁘게 움직였어요. 우선은 백화점에 가서 평소에는 사기 힘든 비싼 브랜드의 커플 신발을 장만했어요. 두 사람의 기념일이니까 선물도 2개면 좋잖아요. 하면서도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지 생각하며 저 스스로도 무척 즐거운 쇼핑이었어요. 딱히 남편에게 미리 말하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을 설마 잊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서프라이즈 느낌도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신발을 사서 몰래 숨겨두고 결혼 기념일 당일에는 스테이크와 와인까지 준비했죠. 향긋한 향초와 제가 좋아하는 장미꽃으로 식탁을 장식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의 귀가가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전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저는 걱정 반 짜증 반으로 남편의 전화번호를 눌렀죠. 남편이 전화를 받는 순간 주변에 왁자지껄한 소리가 확 귀를 파고들더군요. 순간 제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던 반틈의 걱정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남편에게 말을 건네는 제 목소리가 제가 생각해도 차갑게 굳어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디야? 아, 나 지금 친구들이랑 놀고 있지. 오늘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 내일 해장국이나 좀 끓여놔줘. 제가 화난 건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남편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더 열이 받았어요.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어버렸어? 그렇게 물으면서도 저는 머릿속으로 왜 이렇게 중요한 날을 잊어버린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결혼기념일 맞지? 내뱉으려고 미리 머금었던 말들이 그 말에 다시 목구멍 안으로 쑥 밀려 들어가 버렸어요. 당연히 잊고 있어서 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면서 놀고 있다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으니까요. 제가 말을 잊지 못하니 남편이 먼저 말하더군요. 내가 안 와서 화났어? 자기가 좀 이해해. 어차피 잡은 물고기인데 기념일 꼬박꼬박 챙길 필요 없잖아. 솔직히 연애 때 챙겨준 것도 엄청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기념일 적당히 하자. 솔직히 연애 때 힘 다 써서 이젠 그런 거 챙길 힘도 없어. 해맑게 미친 소리를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남편놈을 보니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 마라는 결혼했다가 이 꼴이 된 것 같아서 힘든 소리도 못하겠고 열은 받았는데 풀 곳은 없고 결국은 저도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저는 제가 산 신발 선물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SNS에 올리고 미안해 안녕 이라고 썼거든요. 남편이 그걸 보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용서해주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연락 하나 없더라고요. 신경도 안 쓰고 열심히 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남편은 오질 않고 문자 하나가 먼저 도착하더군요. 42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의 술값 문자요. 남편은요, 남들이 우쭈쭈 하는 거에 약해 빠져서 누가 엉덩이만 살살 긁어주면 자기가 뭐라도 됐냐 큰 돈도 결제하곤 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나쁜 친구들은 모두 그걸 알고 이용해 먹는 거였고요. 결국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됐다며 정신승리까지 하기도 했죠. 결혼 전에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 다시 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게 됐나 봐요. 이것도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안 준다는 생각의 연장인 거겠죠. 잠을 자야 하는데 머릿속이 부글부글 끓으며 잠이 너무 오지 않더라고요. 더 또렷해지기만 했죠. 그리고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사불성에 빠져서는 들어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 바로 자더군요. 그 모습에 더 화가 난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코골며 자는 남편놈을 남겨두고 신발을 포장된 그대로 가지고 그걸 샀던 백화점 매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남편 것만 반품 처리했어요. 어차피 신어보지도 않은 거였으니. 그리고 저는 반품한 남편 신발값으로 제 옷이랑 액세서리를 샀어요. 백화점에서 코스 요리까지 먹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어디 갔었냐며 난리더군요. 아침부터 어디 갔던 거야? 해놓으라는 해장국도 안 해놓고. 어제 결혼기념일 안 챙겼다고 설마 삐쳐서 밥도 안 해놓고 남편 굶긴 거야? 웃기지도 않게 상전 노릇하고 있는 남편놈을 보니 사그라들었던 화가 다시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그래, 당신이 안 챙겨준 결혼기념일 챙기려고 나 혼자 쇼핑이나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왔어. 그러면서 저는 제가 산 물건들 가방을 주르륵 늘어놨어요. 남편이 기웃거리며 자기 물건을 찾는 꼴이 너무 웃겨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왜 자기 것만 사왔어? 결혼기념일인데 내 건 어디 갔어? 당신이 굳이 기념일 챙기지 말라며. 안 주고 안 받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 안 했어. 알아서 내 건 내가 챙길 테니까 네 건 네가 알아서 챙겨. 아, 근데 이번 달 카드값 많이 나와서 힘들 테니까 뭐라도 살 거면 다음 달에 사. 어제 술값 40만 원 넘게 나왔더라고. 술값이 많이 나왔으면 당신도 이런 걸 사지 말았어야지. 너 설마 내가 어제 결혼기념일에 술 마시러 갔다고 화나서 이런 짓 한 거야? 야, 정말 술값을 많이 쓴 건 너잖아. 근데 왜 내가 당신 때문에 아껴 써야 하는데? 나도 돈 벌고 있어. 너한테 돈 타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참견이야? 그리고 나는 어차피 결혼하면서 당신 따라 멀리 오는 바람에 돈 쓸 친구도 없어서 당신처럼 하룻밤에 40만 원 넘게 쓸 일이 없거든? 근데 너무 불공평하잖아. 당신은 돈을 그만큼이나 유흥비로 썼는데 왜 나는 그 돈을 못 써? 나도 그만큼 쓰려고 나를 위해 쇼핑한 거야. 그 정도는 이해하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남편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저 자기 선물이 없다는 거에만 꽂혀서는 계속 선물 이야기만 해댔어요. 아, 장난하지 말고. 내 선물 있지? 어제 SNS에 올린 거 아침에 봤거든? 신발 사놓은 거 맞지? 그거? 반품했는데? 너 어차피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며? 우리 첫 결혼기념일이라 내 돈을 좀 썼는데 네가 그런 생각이면 나도 따라야지 뭐. 그래서 내 것만 남겨두고 반품했어. 그걸 왜 네 맘대로 반품하는 건데?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무슨 생각으로 샀다가 반품을 한 거야? 이래서 못 배워먹은 것들은 티가 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금방 토라져서는 이런 일이나 버리고 머리 빈 여자랑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바보지. 어휴. 그래, 나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
근데 내가 산 물건 내가 처분하는 게 왜 안 되는 건데? 네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잖아. 반품을 하든 태워 먹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못 배운 여자들이 금방 토라진다는 건 또 무슨 어이없는 소리고? 당신이야말로 편협하고 쪼잔한 남자지. 오히려 저를 깔아내리며 상식 이하의 여자로 만드는 남편을 향해 분노로 가득 차 소리쳤어요. 엄청 화가 나는데 머리는 차분해지더라고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요. 아니, 사줬다가 반품하는 것도 웃기잖아. 그냥 줬으면 될 일을 왜 번거롭게 반품을 했냐고. 아니, 너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왜 지랄인지 모르겠네? 이런 거 챙기지 말자며. 잡은 물고기 밥도 안 준다며. 나도 똑같이 하겠다니깐?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쭉 그렇게 안 챙겨줄 거니까. 생일도 각자 알아서 챙겨. 알았지? 결국 신발 하나 날려먹고 앞으로의 선물 기회도 날려먹을 상황에 처한 남편은 그게 아깝기는 했는지 그 뒤로는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기더라고요. 아주 싸고 생색내기 좋은 것들로만요. 사랑이나 애정 따위는 들어있지 않은 그런 물건들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꼭 자기가 원하는 것도 꼭 챙기더라고요. 그 이후로 마음에 생긴 균열은 급하게 봉합이 됐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의 결혼 생활은 다시 이어졌어요. 그 정도 싸움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때는 그저 남편 놈의 나쁜 면을 하나 정도 알게 됐다는 느낌 정도였거든요. 그런 저를 이혼 생각에 빠지도록 만든 건 그로부터 2년이 되지 않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의 환갑이 곧 다가오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형제가 5이었는데 아버지 위로 두 큰 삼촌은 환갑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 환갑은 무척 중요한 행사이기도 했어요. 게다가 그 다음 해에는 시부의 칠순 잔치도 있었기에 남편과 함께 저희는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각자 30만 원씩 돈을 내서 총 60만 원을 한 달에 모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저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환갑을 며칠 앞둔 날 갑자기 시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떠나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갑작스레 여행 간다는 연락이 와서 당황했어요. 그 전에 남편이나 시댁에서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일날 알게 됐거든요. 그래도 두 분이 노후를 잘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평범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 뒤로 두 분이 단톡방에 올리는 사진들이 무척이나 심상치 않더라고요. 비싸 보이는 침실의 모습과 음식들의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배경이 바닷가라는 것을 보고 그제야 두 분이 크루즈 여행을 갔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호화로운 모습을 보니 한 사람당 돈 1,000만 원은 깨졌겠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불현듯 그 큰 돈이 어디서 났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시댁이 원래 그다지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콕 집어 말하자면 돈을 악착같이 아끼며 사시는 분들이라 저렇게 비싼 것들을 살 성격도 못 되시는데 말이죠. 여행이라면 관광버스에 10,000원 주고 가는 것만 생각하시던 분들인데 갑작스러운 크루즈 여행이라니. 게다가 옷도 다 새로 사서 입었는지 무척 비싼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쎄한 느낌이 등골을 스치는 걸 느꼈어요. 시부모가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니라면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근데 당신 시댁 어른들 무슨 돈이 있으셔서 크루즈 여행을 가셨을까? 평소에는 비싼 음식 먹기만 해도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시잖아. 그거? 내가 돈 좀 보태드렸어. 명색이 아들인데 이럴 때 효도 좀 해야지. 안 그래? 아버지 칠순도 얼마 안 남고 해서 말이야.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뭐라 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데 자기 돈 보태는 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부고 서로 경제권을 완전히 묶은 건 아니지만 큰돈 들어가고 나가는 거는 서로에게 알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 나도 찬성이긴 한데 그렇게 큰 돈 쓸 거면 미리 나한테 말 좀 해줘야 하지 않아? 게다가 여행 가시는 걸 당일날 아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건 미리 좀 말을 해줘. 어차피 다시 모으면 되잖아. 금방 돈 모았는데 또 금방 모이겠지. 그 말에 저는 잠깐 머리가 멈췄어요. 제가 뭘 들은 건가 싶었거든요. 다시 모으자니 뭘? 재차 확인하는 제 모습에 남편은 태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한 달에 30만 원씩 총 60만 원씩 모으던 거 있잖아. 그 돈으로 크루즈 여행 티켓 끊고 옷도 사드렸지. 비싼 데 가면 비싼 옷도 입어줘야 하니까. 그 말은 우리가 모았던 2천만 원을 시부모 크루즈 여행에 보탰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완전 빡쳐서 남편에게 꽥 소리를 질렀어요. 그 돈을 왜 네가 멋대로 써? 그건 네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야. 너랑 내가 모은 돈. 너 그거 얼마나 썼어? 통장에 있는 돈 다 썼어. 야, 쪼잔하게 그딴 걸로 이렇게 화내는 거 좀 아니지 않아? 쪼잔? 말 그따위로 할 거야? 우리 아버지 환갑이 곧 내일 모레야.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드리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을 네가 왜 다 날려?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무슨 돈을 다 날려? 넌 시댁에 쓴 돈도 날렸다고 하는 거야? 어이구,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 환갑은 얼마나 챙기는지. 어차피 환갑 요새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이지. 뭘 그렇게 목숨 걸듯 이야기하고 난리야? 뭐가 그리 당당한지 얼굴 빳빳하게 쳐들고 저한테 한 소리 하는 남편놈의 얼굴에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 큰아버지들 다 환갑되기 전에 돌아가셔서 우리 집에서는 환갑도 중요하다고. 아니, 이렇게 네 멋대로 살 거면 결혼은 왜 했어? 이딴 식으로 행동할 거면 우리 이혼해. 이혼? 나는 절대 이혼 못해. 아니지, 안 해.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혼 이야기까지 하는 건데? 내가 못할 말을 했어? 나쁜 말을 했어? 이혼하면 내가 힘들까? 네가 힘들까? 뭘 알고나 떠들어야지.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네가 딱 그 꼴이야. 배운 게 없으면 가만히나 있던지 쓸데없이 나대고 난리야. 나는 너처럼 돈밖에 모르는 여자 딱 징그러워. 완전 과대망상 환자 아니야? 아니, 그 돈 좀 썼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 남편놈의 그 말이 저에게는 진짜 인연 끊자는 식의 막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무식하고 돈밖에 모르는 징그러운 여자랑 왜 이혼은 안 해주는데? 그렇게 답답하고 열받으면 왜 나랑 살아? 배운 거 많고 돈에 초연한 그런 여자랑 살던지. 아, 맞다. 너 나한테 빨대 꽂으려고 결혼한 거지? 그래. 그러면 다른 여자 찾기 힘들겠지. 어떤 돈 많은 여자가 미쳤다고 당신 같은 남자한테 미래를 올인하겠어? 안 그래? 와이프 집안 사정 다 알고도 정신 나간 짓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제정신으로 당신한테 오겠어? 너 말 다 했어?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고 난리야. 진짜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내가 너 불쌍해서 데리고 살겠다고 하는 거 진짜 모르겠어? 네가 자선사업가라도 돼? 웃기지도 않아. 네 가짜는 친구들이 떠받들어주니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너 진짜 별거 아니야. 마누라 등이나 처먹는 천하의 호로새끼 정도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혼해줘. 그렇게 저는 이혼을 선언했고 남편을 제 삶에서 분리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눈 다음 날도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가지러 간다고 말했지만 혼자 유유자적하더라고요. 당신이 나 같은 남자를 어디서 만나? 나랑 이혼하면 무조건 망할 건데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지 원. 내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줄 테니까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끝내, 어? 이렇게 말하는 꼴을 보니 용서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생기더라도 당장 달아났겠죠.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놈은 저한테 사과하라며 난리더라고요. 상황이 이해가 안 가나 봐요. 미쳤어? 헛소리 그만하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난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가 왜 집을 나가? 이 집 살 때 내가 1,000만 원 보탠 거 잊었어? 나한테도 지분이 있으니까 네 맘대로 내보낼 수는 없지.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데? 꼴랑 그 2,000만 원 좀 썼다고 나를 완전 죽일 놈으로 모는 거야? 시부모한테 즐거운 한때 선물해줬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시부모한테 그 돈 줬다고 화내는 게 아니라는 걸. 왜 아직도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 돈이 10만 원이던 100만 원이던 1,000만 원이던
네가 같이 모은 돈에 대한 결정을 혼자서 했다는 게 화가 나는 거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알아듣냐고. 그리고 이 집 살 때 네가 보탠 1,000만 원? 당신이 시부모 여행 때 낸 돈 2천 중에 절반은 내 돈이니까 그거랑 퉁치면 되겠네. 어차피 내 동의 없이 내 돈 1,000만 원 썼으니 당신이 나한테 그 돈 줘야 하는 거 알지? 네 돈이 내 돈이지. 우리 결혼해서 부부라고. 돈 문제 같은 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융통성 있게 굴라고. 이렇게 꽉 막힌 여자였어, 너? 내가 막혔냐? 네가 막혔지. 아우, 이런 것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던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나가. 나 진짜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유유자적 소파와 한몸이 되어 느긋한 그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힘에서 이길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내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의 이혼에 관한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였고 더 이상 남편에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대로 회사를 갔어요. 저는 그때 남편의 짐을 부랴부랴 챙기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있던 칫솔 하나까지 싹 다 챙긴 저는 점심때쯤 이삿짐 용달업체를 불렀어요. 그리고 남편 짐을 다 챙겨서 시댁으로 보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의 도어락을 싹 바꿨어요. 비밀번호뿐만이 아니라 기종까지 바꿔버렸어요. 남편의 흔적이 없으니 마음이 너무 편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하루 가게를 쉬고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 되니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문 앞에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 전화는 받지 않았죠. 남편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릴 턱이 있나요? 그런데 남편이 도어락을 해제하려고 기사를 불렀더라고요. 문 밖에서 기사가 남편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죠. 기사님, 집에 사람 있으니 도어락 열지 마세요. 문 열어주시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거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분께 여기 더 이상 네 집 아니니 시댁으로 가라고 전해주세요. 제 말에 밖에서 소리가 나더니 결국 기사가 돌아간 듯 하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 채 밖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죠. 야, 문 안 열어? 지금 장난치는 거야 뭐야? 빨리 열어. 열셀 때까지 안 열면 진짜 너 험한 꼴 볼 줄 알아? 이 무식한 여자야. 문 열 생각 없고 짐은 하나도 빠짐없이 시댁에 보냈으니 거기서 지내.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낼게. 장난쳐? 당장 문 열라고. 네가 뭔데 집 문을 걸어 잠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남편 놈은 옆집 사람의 항의에 결국 꼬리 내리고 시댁으로 가더군요. 저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남편 놈 얼굴 안 보는 게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다음 날 저는 이혼 서류도 시댁에 보냈어요. 시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 사이에 해결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온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얘야, 여기 무슨 서류가 왔는데 이혼 서류라고 하는구나. 혹시 너희들 무슨 일이 있니? 우리 집에 아버 모시며 짐까지 다 보내놓고 여기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대관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랑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저만 이혼을 원하는 상태고 남편이 계속 거부하면 소송할 거고요. 왜 갑자기 이혼을 해? 너희 그렇게 잘 지내놓고선. 시모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시모에게 다 털어놓기로 했어요. 시댁에서도 이제는 알아야 할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 사람이 저희가 같이 모은 목돈을 몰래 혼자 다 썼더라고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건 좀 아니잖아요. 개인 돈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돈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럴 리가. 걔는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야. 설마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썼겠지. 필요한 곳이기는 했죠. 두 분 호화 크루즈 여행 갈 때 쓴 돈이 그 돈이거든요. 저도 두 분 여행 보내드리는 거에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사용할 거라면 최소한 미리 저한테 이야기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이 사진 보내기 전까지 여행 가는 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게다가 그 돈은 저희가 양가 부모님 잔치 때 쓰려고 모은 돈이었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 환갑이 바로 코앞인데
그 돈 다 써버려서 저는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아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최소한 저한테 미안한 감정이라도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저를 무식하고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지.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제 말에 시모가 꿀먹은 덩어리가 되더군요. 그 2천만 원을 두 분께 쓴 거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만약 아버지 환갑이 아니었으면 두 분께 충분히 그런 선물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큰 돈을 같이 모은 사람에게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써버리는 건 그 사람 잘못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잘잘못을 가릴 필요까지도 없이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을 견디지 못하겠어요. 앞으로 집을 옮기거나 사업 때문에 큰 돈이 생기면 이번처럼 똑같이 자기 원하는 대로 돈을 쓰지 않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사람이거든요. 얘야, 우리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나는 그저 아들이 개인적으로 모은 돈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생각해도 그게 나쁜 일이기는 한데 그것만으로 이혼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니?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해해 줄 수 있을 법도 하고. 그거 하나만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한테 무식하다거나 배워먹지 못했다거나 그런 말을 서스럼없이 쓰거든요. 게다가 제가 하는 말을 하나도 신경 써서 듣지를 않아요. 저희 가족 대대로 환갑을 못 넘긴 분들이 많아서 우리 집은 환갑잔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환갑잔치 2주 앞두고 이런 짓을 벌였으니까요. 와이프를 얼마만큼 아래로 보면 장인어른은 이렇게 홀대하는 걸까요? 이야기를 듣던 시부모도 제 말에는 아무런 말도 더 이상 잊지를 못했어요. 이건 서로 이해하라는 선을 떠난 무척이나 감정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예, 며느라가 미안하다.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이놈한테 단단하게 일러놓으마. 대체 그 녀석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한 거야? 시모가 급히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상해버린 감정은 다시 봉합되지 않았어요. 결국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남편놈은 제가 일하는 네일샵까지 찾아와 제게 소송을 취하하고 돌아오라며 당당하게 굴더군요. 소송 취하하고 빨리 원래대로 다 돌려놔. 너처럼 무식한 여자 누가 데려가? 나 말고는 너 받아줄 사람 없다니까. 그리고 내가 100번 양보해서 이번 환갑 때 50만 원 정도 지원해 줄게. 솔직히 그거면 떡을 치고도 남잖아. 정말 말은 잘하죠. 1,000만 원과 50만 원이 비교가 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인심 써서 그 정도 해준다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지금 나하고 개그하는 거야? 2천만 원을 가져다가 홀라당 해먹고는 고작 50만 원을 준다고? 너한테는 그게 상식이야? 어떻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런 미친 소리가 나와? 그리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건 맞지만 네가 인간이 덜 된 놈이라는 건 잘 알겠어. 넌 뭘 그렇게 많이 배웠길래 남이 모은 돈까지 말도 없이 쓰는 미친 짓거리까지 배운 거야? 미친 짓거리? 이게 사람이 봐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나 오늘 여기서 계속 죽치고 있을 거니까 알아서 해. 네가 소송 취하해줄 때까지 나 안 나가. 남편놈은 대기석 의자에 널브러지듯이 앉아서는 눈까지 감고 팔짱까지 끼고는 모르쇠로 운운하며 앉아있더라고요. 웃기지도 않네. 그렇게 대단한 님께서 왜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여자랑 이혼을 못해서 그렇게 난리야? 혹시 집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또 돈 모아두면 다 가져가려고 그런 거야? 짐작하는 곳이 너무 많은데 다 나쁜 이유들 뿐이라서 나는 이혼 소송 취할 이유가 없는데. 저는 남편놈을 향해 쏘아붙였어요. 정신 나간 헛소리를 실실 하는 거 보니 진짜 실성이라도 했나 싶었거든요. 제 말을 듣고도 들은 척도 안 하는 남편놈을 보고 제가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길로 친오빠들에게 전화해서 저의 네일샵으로 불렀어요. 남편놈이 남의 영업장에서 일을 방해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오빠들의 모습에 그나마 정상적인 모습을 취하더군요. 이 양반이 또 여기서 이러고 있네. 당장 여기서 나와. 남의 가게 영업 방해하지 말고. 오빠 셋이 그놈 앞에서 으름장을 놓는데도 철면피를 쓴 이 남자는 더욱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아니 형님,
저희는 아직 결혼한 사이예요. 와이프 옆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남의 부부 일에 참견하지 마시죠. 잘못이지. 동생이 싫다는데 계속 이러는 거 스토킹인 거 몰라?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널 우리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어. 동생이 너무 원해서 결혼을 시켜준 것뿐이고 다행스럽게도 이제라도 헤어진다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러니 더 이상 동생 괴롭히지 말고 썩 꺼져. 괴롭히기는 누가 괴롭혔다고 그럽니까? 그냥 오해가 좀 쌓인 것뿐이라고요. 이야기하다 보면 다시 돌아올 일이고 다시 얼굴 맞대고 살다 보면 좋아질 일이고. 마치 자신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는 듯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니 제 뱃속이 다 꼬이더라고요. 좋아지기는 혼자 김칫국 마시지 말고 나가라니까. 한 번만 더 우리 동생 괴롭히면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결국 3명의 오빠들에게 한 소리 거하게 들은 남편놈은 투덜대며 돌아갔어요. 저는 오빠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빠들은 역시 제 편이더라고요. 저 자식 또 오면 우리한테 전화해. 어차피 우리 다 근처에 있잖아. 우리 없으면 아버지 불러도 되고. 아빠는 너무 미안해서 못 불러.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했었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죄송스럽고. 걱정하지 말래도 아빠가 너한테 쏟는 애정이 보통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아버지 불러. 알았지? 저는 오빠의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놈이 사업장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도 오빠들을 소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놈은 체념한 건지 더 이상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났어요. 어차피 결혼 생활도 길지 않았고 재산 분할은 예상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집은 제 품에 돌아왔지만 사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 집이 제가 원했던 집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전 남편 사정에 맞춰 찾은 집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소송 끝나고 법률관계 정리 끝나고 나서는 후다닥 집부터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깨끗하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전 남편이 제 가게로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구질구질하게 구는 남편놈 때문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지만 가게에서 난동을 피우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네가 집을 가져가? 그 집 살 때 나도 돈 1,000만 원 낸 거 알잖아. 그러면 나한테도 뭐 좀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한참 잘못됐어. 소송이 잘못된 거라고. 게다가 애초부터 잘못은 네가 했는데 피해는 내가 봐야 하는데 둘이 같이 모은 돈이니 내가 어떻게 쓰던 네가 따라와주면 될 일이잖아. 네가 이해심이 모자라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피해는 왜 내가 받아야 하냐고. 구구절절 하는 말마다 내게 잘못을 떠넘기는 걸 보니 여전히 반성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가 열받아서 한 소리 하려는데 네일샵 안쪽으로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이혼한 걸 최근에 알게 되신 아버지는 남편놈이 저번에 가게에서 난동 피운 걸 오빠들에게 듣고서는 이렇게 제 작업장 근처에 항상 계셨거든요. 남편놈 오면 꼭 한마디 해줄 거라고 말이죠. 전 남편은 이제는 눈에 뵈는 것도 없는지 제 아버지를 보고도 남편놈은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그래도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아니 이게 누군가? 내 딸하고 이혼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왜 여기 있어? 애저녁에 똑똑하고 마음씨 넓은 여자 찾아 떠난 줄 알았더니. 아니 장인어른, 어르신도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이 제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냐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 한 번 한 것뿐이고 솔직히 결혼했으면 시댁 부모 챙기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혼을 당하고 집까지 뺏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그래, 각자 부모 챙기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그럴 거였으면 자네 돈으로 효도하지 그랬어. 마누라 돈으로 생색냈으면서 사과는커녕 뻣뻣하게 굴지 않나. 그리고 무식하다고 욕할 때는 언제고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앉아있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지. 자네가 집 가진 우리 딸이 싫으면 자네가 떠나는 게 맞지 않나. 설마 이제 와서 사람 같은 정신 나간 소리 하려는 건 아닐 거고. 그럼
그 집이 그렇게 아깝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송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라고요. 저는 하늘에 맹세코 잘못한 게 없고 왜 피해는 제가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프가 시댁을 모시지 않은 게 더 큰 잘못이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살던 집의 절반은 제 것이나 다름없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잠깐, 기다려봐라. 그래, 자네가 그 집 마련할 때 얼마 냈지? 딱 1,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네. 그렇다면 자네가 쓴 2,000만 원에 대해 아무 책임을 물지 않을 테니 자네도 그 집에 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묻지 말게. 계산은 그거로 끝이야. 그렇지만 저도 재산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요.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돈을 벌어서 엄한데 썼겠습니까? 다 가족을 위해서 쓴 거지. 그러니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된 거잖아요. 야, 네 그 쓰레기 같은 친구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을 뜯기는 호구가 너야. 그 친구들이 너 좋아서 네 옆에 있는 줄 알지? 다 네가 돈을 그만큼 쓰니까 옆에 붙어서 알랑거리는 거지. 돈 없어 봐. 네 옆에 있겠어? 그래놓고 뭐? 가족을 위해서 썼다고? 결혼하고 기념일마다 날 챙겨주기를 했어? 선물을 사주기를 했어?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막말한다 이거지? 재산 형성에 도움이 돼? 지랄하네. 돈 한 번 갖다 주지도 않고 쓰기만 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야, 네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나도 충분히 남편으로서 부부의 일원으로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됐다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돈 쓰는 건 유흥비라고. 너랑 외식할 때도 돈 냈잖아. 어디서 못 배운 티를 내? 네가 뭐 법률적으로 아는 게 있긴 해?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어림짐작하는 것 같은데 제발 좀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 결국은 아버지 앞에서도 못 배웠네 어쩌네 입을 놀린 남편놈을 보며 저는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가 한 소리 하더군요. 그래, 자네 말대로 우리 딸이 배움이 부족하기는 하지.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우리 딸에게 많은 게 하나 있어. 이제 와서 자네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미안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지. 우리 딸은 돈복이 많지. 자네가 있는 이 건물이 누구 것인지 모르지? 바로 내 것이라네. 그리고 딸은 조만간 이 건물을 물려받을 거야. 딸이 나한테 아주 좋은 환갑 선물을 줬거든. 자네하고 이혼을 해줘서 내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 그래서 건물을 주기로 한 거야. 자, 어때? 이래도 우리 딸이 많이 모자란가?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완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정말 가증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처음부터 돈이 많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건 아버지였어요. 남편의 허세가 보이니 혹시라도 집에 돈이 있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최소 5년 동안 사람 됨됨이를 봐가며 이야기하자고 하셨는데 결국은 5년도 되기 전에 이혼을 해버리게 됐으니 새삼스레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남편놈의 저런 성향을 못 알아본 제가 밉더라고요. 왜 그 말을 먼저 안 했어? 그랬으면 이렇게 화내고 난리칠 일 없었잖아. 그리고 솔직하게 그만큼 돈 있으면 2,000만 원 그깟 돈 내가 알아서 쓴 것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아, 다 됐고 이건 진짜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다시 돌아와서 잘 살아보자. 응? 너 나 엄청 좋아해서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자고 한 거 아니었어? 그때 감정 그대로일 거라고 믿고 있어. 그때의 감정? 이미 너한테 가지고 있던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지고 없어. 왜? 아버지가 건물 주고 내가 그 건물 물려받을 사람이니까 아깝니?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네가 쓴 그 돈에 우리 아버지 환갑 여행 비용도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네가 뻔뻔하게 우리 아버지 건물을 욕심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랑 재결합할 일은 없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데 너랑 무슨 재결합이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 안 하는 것만으로도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 상황이라고. 제가 하는 말에 뻔뻔했던 남편놈의 낯짝이 결국에는 무너지더라고요.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 저희 아버지 눈치를 보더라고요. 장인이 가진 돈이 그리도 탐이 났는지 그걸 보니 새삼 저런 놈을 선택한 제 두 눈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눈에 담긴 욕심을 읽었는지 아버지가 전 남편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도 자네에게 무척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네. 이번 환갑 때 내게 쓸 돈을 자네가 다 쓰는 바람에 딸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러니 고맙지. 그 말에 결국 남편 놈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고 느꼈는지 제 발로 제 가게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나 그 뒤로도 미련이 남았는지 몇 번을 술을 먹고 전화하길래 전화번호 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제 가게도 내놓고 다른 데 가게 얻었어요. 나중에 우연히 소식을 접했는데 시댁 크루즈 비용은 우리가 모은 돈으로 다 써버리고 시부모 옷값과 쇼핑에 든 카드값들은 결국 못 갚아서 빚이 터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모으던 돈들이 몇 달 다시 모이면 그 돈에서 해결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혼하게 돼버리니 결국은 그게 다 빚으로 돌아와서 허덕거리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걸 알고 나니 더 정 떨어지는 거 있죠? 어디까지 빌부터 먹을 생각이었는지. 게다가 어디까지 말 안 하고 또 돈을 홀라당 써버리려고 했는지 제게 빨대 꽂으려 했다는 걸 알고 나니 참으로 이혼한 게 다행으로 느껴졌어요. 이혼 후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저도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중이에요. 이혼 직후에는 제 눈을 못 믿어서 남자를 못 만날 정도였는데 최근에 아버지가 소개시켜준 사람은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계속 두고 지내니 사람됨이 괜찮아서 잘 만나고 있어요. 제게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걸 알고 나니 아버지의 안목을 믿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라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정도고요. 이혼을 한번 하니 결혼에 관한 말들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좀 더 산 사람들 눈에는 제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도 물어보니 처음부터 말투나 대화 내용에서 욕심과 허영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터져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였고요. 솔직히 부모의 반대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글로 쓰니 참으로 제가 못났던 것 같아요. 물론 거지 같은 남편 만난 게 온전히 제 잘못만은 아니죠. 결혼 전에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해서인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정말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속이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어요. 쓰고 나니 후련하기도 하고 자아성찰이 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